국방부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등 정부 부처가 헬기 안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헬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우간다 정부가 북한과 안보와 군사, 경찰 분야 협력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열린 한 우간다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보입니다.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가 세종연구소와 처음으로 동북아시아 안보위기 진단과 해법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열띤 토론 현장을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공군이 주관해 범국가적으로 항공안전에 대해 논의하는 2016 민관군 항공안전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등 5개 정부기관이 헬기 안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가 민간과 다른 기관의 조종사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헬기 조종사 모의 훈련 장비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헬기 전용 기상 정보를 관계부처에 제공해 기상 악화로 인한 헬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를 중심으로 5개 관계기관이 참여한 헬기 안전관리 종합대책특별팀이 헬기 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악조건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헬기 운항의 특성과 인력 부족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산림청 등 5개 기관은 9일 민관군 헬기 안전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국방부 등 5개 부처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각 부처의 헬기 위치 정보 시스템을 연동해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협업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조종사 기량 관리 시스템을 표준화해 조종사들의 조종 능력을 향상하는 등 안전한 헬기 운항을 보장하는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헬기의 경우 산불 진화용 헬기 조종사의 지식과 기량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운항 자격 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헬기 정비가 적절히 이루어지는지 불시 점검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산불 진화용 헬기를 임차할 때 해당 업체의 안전성을 평가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추진할 헬기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헬기 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나아가 관련된 분야의 민간 고용 확대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한편 이날 열린 2016 민관군 항공안전심포지엄은 지난 2004년부터 매년 공군 자체적으로 실시해오던 공군 항공안전심포지엄을 안전에 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등과 함께 진행하는 국가급 심포지엄으로 격상시켜 열렸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현재를 직시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선제적 안전관리를 대주제로 5가지 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공군 항공안전단 부단장 이장용 대령은 민관군 헬기 사고 예방과 안전운항 보장 방안에 대한 논제 발표에서 민간업체와 정부기관의 헬기 사고 유발의 잠재적 요인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이 대령은 국가적으로 헬기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운항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항공기 운영 인력 확충과 안전 전담 조직 강화, 그리고 조종사 훈련 체계 강화 등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각 논제별 주제 발표 후에는 심포지엄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벌여 항공안전에 대한 현상 진단부터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등을 모색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8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무기체계 품질 향상과 시험평가 분야 업무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무기체계 시험평가 세미나는 군, 산, 학, 연의 상호 이해 증진을 통한 한국적 시험평가 체계 구축을 주제로 700여 명의 시험평가 업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시험평가 정책과 제도, 기술과 기법 등에 대한 발표와 토의가 진행됐습니다. 2006년에 시작된 무기체계 시험평가 세미나가 매회 많은 분들의 참여와 다양한 논문 발표 및 토론 덕분에 이제는 명실상부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시험평가 분야 정보 교류회장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창조국방의 일환으로 군 자체 행사에서 벗어나 산, 학, 연 등 협력기관이 함께했으며
세미나를 비롯해 시험평가 전문기관과 방산업체가 홍보 부스를 마련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합참은 이번에 도출한 각 분야 시험평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무기체계 시험평가 분야 발전 등 혁신적 국방가치 증진을 위해 활용할 계획입니다. 우간다 정부가 자국에 파견된 북한 군사 고문단을 철수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9일 우간다와 북한 간의 안보와 군사, 경찰 분야 협력 계약이 이달 말 종료되는데 우간다 정부가 이를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북측에 통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우간다 무세베니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과의 안보와 군사, 경찰 분야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우간다에는 북한군 고문단 50여 명이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우간다의 군사정보부장이 다음 주 우리나라를 방문해 우리 정부와 군사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최근 4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지난 5월에는 제7차 당대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대학교와 세종연구소가 처음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가 세종연구소와 공동으로 동북아 안보 위기의 진단과 해법을 주제로 안보 학술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의 안보 문제로 두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학술회의를 개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으며 동북아 안보 정세는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안보 정세를 정확히 진단하고 한국의 효율성 있는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시적절하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회의에서는 동북아 질서 변화와 신안보 이슈를 주제로 열띤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발표자들 사이에서 동북아 안보 상황을 논하는데 북한의 존재는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한 발짝 가까워진 상황에서 동북아 안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반드시 이끌어내야 한다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입장을 같이 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으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를 비롯한 다양한 방어 전력을 한반도에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된다면 한국은 사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북한이 핵 보유를 포기할 생각이 별로 없죠. 그래서 한국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 게 지금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요. 2부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발표자와 토론자 사이에 다양한 견해가 오갔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에서 세종연구소 홍현익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안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킬 필요가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봉착하더라도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미군의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해 참석자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핵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이 그야말로 헌법적 절차 따지지 말고 자동적이고 즉흥적으로 한국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조약으로 맺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92년에 철수했던 전술 핵무기를 적어도 갖다 놔야 된다. 한편 북중 관계에 대처하는 우리나라의 적절한 태도에 대해 묻는 참석자의 질문에 국방대 박민영 교수는 탈냉전 시대에 살고 있는 현재는 포괄적인 안보 동맹을 요하는 추세라며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등 중국과 적극적인 협력으로 관계를 개선시켜 나간다면 북중 유착 관계도 자연스럽게 와해될 수 있다고 주장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육군 1하사관학교 총동문회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3일 육군 36사단에서 병영체험을 실시했습니다. 육군 1하사관학교는 지난 1961년 9월 27일 현 사단 위치에 창설됐으며 그로부터 50여 년이 지나 총동문회는 지난 군복무 시절을 회고하고 사단과 총동문회 간 친목 도모를 위해 이번 병영체험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육군 1하사관학교 총동문회 김홍선 회장 등 40여 명이 참가해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들로 1박 2일간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각종 훈련 시설들을 견학하며 달라진 군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그들을 조국의 품으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호국용사들의 유해를 발굴하고 수습해 모시는 발굴팀의 업무를 김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인제 가리산 인근 무명 1050고지. 앞서 유해 소재 조사팀이 선정한 발굴 지역에서 유해발굴감식단 발굴팀이 호국용사들의 유해와 유품을 찾고 수습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지는 1951년 5월 열흘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으로 작년부터 꾸준히 유해가 발견돼 왔습니다. 문화재 발굴 기법을 적용한 정밀 발굴 작업은 유해발굴감식단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야전부대 병력들도 힘을 합쳐 이뤄집니다. 100여 명의 발굴 병력들이 일렬로 늘어서서 무릎에서 허리 깊이로 땅을 파 올라가다가 유해나 유품이 발견되면 발굴팀에 인계하는 방식입니다. 과거에는 호가 존재했던 곳을 점 단위로 찾아다니며 작업을 했지만 2010년부터는 발굴 지역을 전면적으로 굴토하는 방식을 적용해 유해 발견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날은 2명에서 3명으로 추정되는 전사자의 유해가 발견돼 발굴팀이 수습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발굴병들은 대학에서 역사나 인류학 등 관련 학문을 전공한 선발 집단으로 작업 중에는 전사자들과 유전자가 섞이지 않도록 마스크와 장갑을 필수적으로 착용합니다. 지금은 유해를 노출시키는 작업인데 이 과정을 통해서 유해가 어떤 자세로 매장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중입니다. 이 과정이 끝난 후에는 유해를 저희가 관에 넣어서 수습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소를 이용해 흙을 떨어내며 유해를 노출시키는 손길에는 정성과 함께 고인에 대한 예가 가득합니다. 유해를 신체 부위별로 맞춰가며 훼손된 부분을 확인하고 함께 출토된 유품도 꼼꼼하게 챙겨 신원 확인의 근거 자료로 삼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왼쪽이나 그 이외의 그 부분들은 안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전투가 이분이 사망하시고 난 이후에 이 지점에 포탄이 떨어져갖고 산화가 됐다든가 그런 형태로 또 아니면 그 이후에 야생 동물들에 의해서 이런 하지들은 다른 쪽으로 이동이 됐을 가능성이 좀 있고 뼈 조각 하나까지 빠짐없이 수습이 완료된 유해는 전통 방식에 따라 입관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유해가 훼손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관에 넣고 정성 들여 태극기로 감쌉니다. 그리고 발굴 작업에 참여했던 전 장병들이 함께 약식 제례를 드리며 호국용사의 영을 위로합니다. 신체적으로 힘들고 지치는 작업이지만 그것 때문에 영웅들을 놓치고 지나칠 수 없다며 발굴팀 인원들은 매일같이 험한 산을 오르내립니다. 한 분 한 분 나오실 때마다 경건해지는 마음이 솔직히 들고 그분들이 누구셨을까라는 것도 너무 궁금하고 그리고 그분들께 죄송한 마음도 많이 들고 그분들이 여기에 이렇게 그냥 이런 사냐에 홀로 64년 동안 65년 동안 누워 계셨다는 것도 너무 죄송스럽고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저희가 이런 높은 산에 올라와서 발굴을 진행하고 이분들을 찾는 거는 물론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건 당연히 저희가 이분들께 갚아야 될 빚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갚는 거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맞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군인들이 많지만 이 일을 할 수 있는 인원들은 저희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소속으로서만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도 느끼고 물론 몸은 힘들지만 그래도 정신적인 만족감이라든지 성과적인 부분에서 큰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유해발굴감식단은 입관한 유해를 인근 부대의 임시 봉안소에 잠시 모셨다가 중앙감식소로 옮겨 신원 확인과 유가족 찾기 작업에 들어갑니다. 다음 시간에는 과학적인 절차에 따라 유해를 감식하는 중앙감식소의 업무를 소개합니다. 북한은 최근 남북 간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며 군사회담을 제안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무대응의 비난 공세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5월과 6월 모내기철을 맞아 모내기 전투란 이름으로 어린 학생부터 노인들까지 농업 현장에 강제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간 북한 김지한 기자입니다. 북한은 제7차 당대회 기간 김정은의 사업 총화 보고에서 언급된 남북 군사회담 제안과 관련해 24차례에 걸친 담화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표면적으로는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만 북한 어선의 서해 NLL 침범에 대한 우리 해군의 경고 사격 이후 비난 공세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8일자 논평에서 남조선 호정광들은 나라의 평화와 안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가 보여준 선의와 아량에 대해 오판하면서 대화를 전면 거부하는 추태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남조선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대응은 무자비한 징벌뿐이라며 무모한 군사적 도발 소동을 걷어치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북한 인민무력부가 언급한
남북 군사실무회담 실무 접촉 제안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 조처가 우선이라며 답신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조평통은 2일 정당한 제의를 거부한다면 물리적인 대응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70일 전투란 명목으로 주민들의 노력 동원을 강요했던 북한이 이번엔 모내기 전투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5월과 6월 모내기 지원을 위해 학생부터 노인들까지 농업 현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의 여행은 물론 상거래 행위까지 통제를 받고 학생들은 수업까지 거르며 강제 노동에 동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월 16일자 노동신문은 모내기 전투의 모든 역량을 총집중해 올해 알곡 생산의 돌파구를 열자는 제목의 일면 기사에서 농업전선에서 대승전구를 높이 울리는 것은 당 대회 정신을 보위하고 우리 혁명의 미래를 담보할 뿐만 아니라 100년 대계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우리 당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투쟁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제7차 당대회 때 등장한 이른바 말리마 속도전 9호까지 동원하며 강제노동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유엔 안보리의 강도 높은 대북 제재 결의안 발표 이후 북한은 대내외적으로 자생적인 경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며 체제 결속과 정권 안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 이후 김정은은 41건의 공개 활동 중 약 40%인 16건을 경제 현장 방문에 할애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고립에서 탈피하기 위해 친북 공산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외교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8일자 보도를 통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태복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베트남과 라오스 방문을 위해 출국해 7일 라오스 인민혁명당 총비서를 만나 담화했다고 전했습니다.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가 효과를 발휘하며 북한은 갈수록 초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공군이 주관해 범국가적으로 항공안전에 대해 논의하는 2016 민관군 항공안전심포지엄이 열리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안전에 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할 것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